자, 그러면서 우리 자격시험을 준비하는 회계 원리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지만요. 첫 번째, 시험적인 관점을 자, 이번 시간에 이제 396페이지 수익과 비용 해결을 봐보죠. 자, 수익비용 회계 처리의 수익과 비용. 자, 수익하면은 자, 수익의 정의 등을 따질 때 결합관계 틀을 봐서 수익이 발생이 되면 자, 대변 차변에 자, 자산 증가 자, 또는 부채 감소. 그래서 수익은 자산의 증가 유입 또는 부채 감소에 의해서 자본을 증가시킨 요인으로서 효익이 증가되는 것을 수익이라고 하겠다. 자, 그래서 자본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서 효익이 증가된 걸 수익이라고 하기 때문에 지분 참여자의 출연에 의한 것은 수익의 정의에 충족하지 않습니다. 자, 그럴 때 이런 수익에 있어서 인식과 측정에 있어서 수익의 인식은 자, 정에서 봤듯이 효익이 증가하고 금액을 측정할 수 있을 때 포괄손익계산서에 수익으로 인식이 되어집니다. 그럴 때 자, 이 수익의 측정도 최초로 인식하는 수익에 있어서도 자, 공정가치로 측정이 이루어집니다. 공정가치로 측정이 이루어진다. 그런데 이 측정에 있어서 특히 재화나 영역에 대한 교환에 의해서 자, 우리가 측정이 될 때 이 교환에 대해서는 성격과 가치가 상이할 경우냐 아니면 같을 경우냐 이렇게 좀 구분해서 성격 가치가 유사한 자, 비슷한 거죠. 유사한 교환과 성격과 가치가 상이한 자, 교환에 있어서는 성격과 유사한 자, 재화 영역에 대해서는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이한 재화의 교환에 있어서는 수익으로 인식이 되어진다는 것. 그때 이 수익의 인식은 자, 취득한 재화용에 대한 공정가치로 하는데 현금수를 반영이 되어지겠죠. 그래서 유사한과 상이한 것에는 수익으로 증가 우리가 거래를 보냐 안 보냐 이렇다는 구분만 좀 하시면 되죠. 다음에 이제 비용에 있어서는 역시 결합관계 의미로서 비용 발생하면 차변 자, 대변에 자산 감소 자, 또는 부채 증가 자, 볼 수 있죠. 그래서 비용은 자산의 감소 또는 부채 증가에 의해서 자본 감소 요인에서 효익이 감소하는 것을 비용으로 이렇게 처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본 감소 요인이 되기 때문에 자, 지분 참여자의 분배에 의하는 것은 비용의 정의에 충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용의 우리가 인식에 있어서는 직접 대응 비용과 간접 대응 비용으로 구분해서 간접 대응 비용의 배분 비용과 즉시 인식하는 기간 대응이 있는데 직접 대응은 수입비용 대응에 따른 비용으로서 매출원가만 꼭 기억하자. 그럼 매출원가는
직접 대응 비용으로서 수익과 비용의 대응장인 우리가 비용에 해당이 되죠. 물론 종업원 급여가 대표적인 비용에 해당이 되니까 종업원이라면 정리해 주시고, 이제는 이 수익에 있어서 자, 그래서 좀 시험적 유사한 게 뭐냐면 수익의 인식 기준이 있습니다. 수익의 인식 기준. 자, 수익을 어느 회계연도에 포함할까를 결정하는 인식 기준은 이 수익의 거래별로 인식이 되는데, 그 거래가 크게 자, 세 틀이 있죠. 자, 재화의 판매에 있어서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그다음에 자, 이자 수익이라든가 로열티 수익이라든가 배당 수익이 있겠다. 배당 수익에 있어서 재화의 판매에 있어서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인식 기준이 있는데, 자, 이자 수익 등에 대해서도 인식 기준이 있는데, 공통적으로 자, 수익이니까 높아야겠죠. 그리고 금액을 측정하겠죠. 또한 원가를 중으로 측정을 있어야 하거든요. 그랬을 때 재화의 판매 제공에 대한 차이점은, 재화의 판매에 대해서는 자, 판매된 재화에 대해서 자, 위험과 보상이 대부분 구매자에게 이전되니까 위험과 보상이 대부분 구매자에게 이전된다는 게 포인트다. 위험과 보상이. 그리고 판매자는 효율적인 통제라든가 관여할 수가 없어야 된다가 포인트고, 영역의 제공에 있어서는 합리적으로 진행률을 산정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이래서 수익의 우리가 인식 기준에 재화의 판매에 대한 인식 기준 5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되는데, 위험과 보상이 구매자에게 이전이 돼야 된다. 판매자는 지속적인 관여라든가 통제할 수 없어야 된다. 영역의 제공 합리적 진행률을 산정할 수 있어야겠죠. 자, 이에 따라서 이런 거래에 따른 우리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자, 우리가 인식했는데, 이 재화의 판매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상황하면 상당히 많은데, 크게 핵심을 위주로 해서 먼저 유탁 판매가 있습니다. 유탁 판매에 있어서는 수탁자가 유탁품을 받아 판매한 날 수탁자 판매 기준에서 수익을 인식하는 겁니다. 수탁자 판매 기준. 다음에 시용 판매. 일단 써봐라고 보낸 상품이죠. 시용 판매에 있어서는 매입 의사 표시 한 날 수익을 인식한다. 매입 의사 표시 한 날. 다음에 상품권 판매에 있어서는 상품권을 회수할 때 수익을 인식한다. 다음에 할부 판매에 있어서는 자, 할부금 받든 안 받든 상품을 판매하여 인도한 날 인도 기준에 따라서 수익을 인식한다. 자, 하나면은 출판물의 자, 판매에 있어서는 출판물의 가액이 비슷하냐 그렇지 않냐에 따라서도 구분이 되는데, 출판물 가액이 비슷할 경우, 그렇지 않을 경우, 출판물 가액이 비슷할 경우에 대해서는 정액 기준에 따라서 수익이고, 출판이 비슷하지 아니할 경우에 대해서는 자,
총 출판물 가액에 따른 비례. 자, 비례적으로 수익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출판물이 나오면 가액이 비슷한지 그렇지 않는지를 구분해서 우리가 수익의 인식이 이루는데 그 외에도 있지만 자, 이 정도로 꼭 확실하게 정리가 필요하죠. 유탁 판매, 시형 판매, 상품권 판매, 할부, 출판물에 우리가 월간지, 주간지 등이 있겠죠. 다음에 이제는 영역 제공과 관련해서는 진행률을 핵심으로 보되 영역 제공에 따른 구체적인 상황에 있어서 역시 정리할 게 첫째는 도국공사와 관련해서는 이 진행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수익을 인식한다. 자, 그런데 광고 수수료가 있는데 이 광고 수수료는 반드시 광고 제작 수수료하고 광고 방송 수수료. 그래서 광고 제작 수수료는 진행 기준에 따라서 수익을 인식하고 방송 수수료는 저는 광고 수수료니까 방수수료는 진행 방송이 우리가 될 때 그래서 방송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달 기준 대중에게 전달될 때 수익을 인식하는 거면서 광고 제작 수수료인지 광고 방송 이걸 단어 매체라고 하죠. 이게 광고 매체 수수료는 대중에 전달될 때 수익으로 인식하게 되죠. 물론 우리가 공연 등에 대해서는 행사가 개최하는 때 제가 좋아하는 거죠. 강의 우리가 수강여고 등에서는 강의 기간에 걸쳐서 수익으로 인식하게 되겠죠. 하지만은 영역 제공에 대해서는 도국공사하고 광고 제작인지 광고 매체인지 이런 수수료에 대해서만 구분 좀 잘해야겠죠. 한편 이제 이자 수익에 대해서는 유효이자율법에 따라서 수익을 인식하고 로열티 수익에 대해서는 발생 기준에 따라서 수익을 인식하고 배당 수익에 대해서는 배당받을 권리가 확정될 때 수익을 인식한다. 배당받을 권리가 확정될 때 확정 시점에 따라서 수익을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익 인식 기준은 우리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정리했던 건 제가 칠판에 지금 정리한 이 내용은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다 숙지해서 이해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 또는 우리가 거래별 형태에 따른 우리가 수익 정리를 좀 하셔야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에 따른 회계처를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유탁 판매를 봐보죠. 특수한 매매. 특수한 매매에 있어서 유탁 판매 다시 반복적으로 유탁 판매에 있어서는 수탁자 판매 기준에 의하기 때문에 상품을 보낼 때 적송 시에는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죠. 그래서 적송 시에는 매입이라는 원가로 표시하는데 그래서 적송 시의 분계는 차변에 유탁품 대변에 매입 또는 상품으로 쓰는데 이 적송 시 운임에 대해서는 적송품 원가에 포함하지 않고 적송 운임에 대해서는 보관병의 성격으로 당기 손익으로 처리가 되어진다는 거. 자, 다음에 시형 판매에 있어서 회계 처리는 매입의사 표시 기준에 의하니까 서버라고 시송시는 분개하지를 않는다는 거. 분개하지 않는다. 그런데
특수한 매매에 있어서 할부 판매에 있어서 인식과 측정 좀 구분해서 인식은 단기 할부든 장기 할부든 인도한다. 인도 기준에 따라서 수익을 인식하죠. 인도 기준. 근데 이 수익의 측정 금액에 대해서는 장기 할부 판매에 있어서는 이자 상당을 제외한 현금 가격 상당액으로 측정하는데 현금 상당액은 현재 가치 평가액입니다. 현재 가치 평가액이 되기 때문에 할부건축 수익을 인식할 금액은 이자 부분을 제외한다는 것. 이자를 제외한 현금 가격 상당액이니까 현재 가치 금액의 의미가 돼서 처리가 되어진다는 거. 이런 좀 신경을 좀 쓰시면 되죠. 그래서 도급공사에 대해서 공사에 대해서는 진행 기준에 따라서 수익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진행 기준에 따르는 도급공사에 대한 공사 진행률이든 공사 수익이든 공사 이익에 있어서 그 산식들의 식이 있는데 진행률 수익과 이익을 따졌을 때 그 공사에 따르는 누적 공사 원가라든가 또는 추가 발생 원가가 나올 때 누적치는 누적 원가대로 산정을 해서 전기 걸 빼면 되고 추가 발생 원가는 분모는 총수용 공사 원가가 되기 때문에 총수용 공사 원가의 의미니까 단계 발생한 원가에 추가 발생한 원가를 합한 금액이 진행률에 의해서 공사 수익을 산정하는데 그래서 보면은 진행률 하면은 분모가 총추정 공사 원가에 당기 실제 공사 원가가 되는데 요 실제 대신에 누적 수정 누적 공상 그거 총추정이니까 추가 원가가 나면 단계 원가에다가 추가 원가를 합한 게 공사 진행률이 되겠죠. 공사 수익은 도급액에 공사 계약총액 도급 금액의 진행률을 곱한 금액이 공사 수익이 되고 공사 이익은 수익서 단기 공사비를 차감한 게 이익이 되겠죠. 하지만은 공사 손실도 인식이 되어진다는 거. 그래서 계약 총액이 총 추정 공사 원가를 계약 수익의 증가 원가가 발생 원가 초과한다면 즉시 우리가 공사 손실로 비용으로 인식이 되어진다는 거. 공사 손실 인식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요 진행률과 수익에선 제가 문제로서 정리해 드리겠지만은 산식에서 공사 수익을 묻냐 공사 이익을 묻냐에 따라서 식을 좀 합쳐가지고 하나로 이 도급액의 진행 여기다 대입을 해서 이익은 요 수익을 구해서 실정가를 차감해서 공사 이익을 구하는 이 과정의 흐름으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특수한 매매 등에 관련해서 한번 기본적인 정리를 한번 다 해드렸는데 그에 따라서 이제 문제를 좀 꺼내면서 한번 하나씩 한번 설명을 더 드리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411페이지 1번 봐봅시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1번 수익이라는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거 수익은 발생에 따라서 자산이 수치되거나 부채가 또는 증가할 수 있죠. 또는 부채 상환에 따라 발생할 수 있죠. 부채 감소. 수익은 받았거나 받을 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이 됩니다. 부가가치세 같은 3자를 대신 받는 금액은
수익이 아닙니다. 지분 참여자에 대한 출자는 수익의 정의를 출연 출자는 정의를 충족하지 못하죠. 충족한다 그래서 틀렸죠. 우리 지난 한번 문제 한번 봐봅시다. 3번 봐보세요. 3번 수익의 인식과 측정에 대해서 설명인데 첫째, 자 거래하는 효익의 가능성이 높지 않더라도 수익 금액을 측정할 경우에는 수익인식할 수 있다. 유익가능이 높을 경우에만 수익으로 인식이 되어지는 겁니다. 높을 경우만. 다음에 영역 제공에 있어서 추정할 수 있다면 영역 제공으로 인한 수익은 영역이 완료되는 시점, 영역 제공에 대해서는 진행 기준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지 완성이 아니다. 다음, 판매자가 대금에서 불확실할 목적으로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면 자 보상과 이전이 됐다면 해는 수익으로 인식이다. 위험과 보상이 이전됐을 때는 우리가 수익으로 인식이 되어지는 겁니다. 다음에 수익으로 인식한 금액 추후에 회수 가능성이 불확실한 경우에 인식한 수익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조정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조정을 한다면 아마 불확실성에 대한 유용성이 떨어지겠죠. 다섯 번째, 동일한 건의 사금과 수입은 동시에 인식 수익과 비용은 대응적인 의미가 있죠. 그런데 관련된 비용을 측정할 수 없다면 수익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겁니다. 수익과 비용에 대한 대응을 한번 꼭 확인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7번 봐봅시다. 7번. 수익의 인식 기준에 대한 설명을 묻는데 오늘 찾는 거 7번. 자, 여기서는 첫째, 유탁 판매. 유탁 판매의 경우는 수탁자가 재화를 판매한 시점, 수탁자 팔았죠? 인식이 되죠. 시용에는 고객에게 인도한 날도 매부사 표시 한 날 수익으로 인식하죠. 그래서 틀렸고, 영역은 진행률에 따라서 수익을 인식하죠. 네 번째, 광고 매체죠. 광고 매체는 전달될 때 소비자에게 우리가 방해나 전달될 때 인식하죠. 다음에 정기 간행물이 자 가액이 비슷하죠. 가액이 비슷할 경우는 정액 기준에 따라서 수익을 인식하는 거면서 두 번째가 틀렸네요. 시용 판매. 자 그러면은 414페이지 자 11번 봐보세요. 11번 이제 자 상환에 따른 수익으로 인식할 금액이 얼마냐. 수탁 판매자에게 원가 20만 원 상품을 적송을 했죠. 적송. 자, 그러면 (11번) 자, 유탁 판매에 대한 회계 처리니까 자, 먼저 자, 팔아달라고 보냈죠. 그때 회계 처리하면은 대변에 매입이나 상품이라고 쓰는데 원가로서 얼마냐면 20만 원. 20만 원. 자, 이에 따라서 차변에 자, 적성품 또는 유탁품이라고 쓰겠다. 뭐 적성품을 써도 되는데 뭐 굳이 해서 유탁품을 하죠. 유탁품 20만 원. 자, 그런데 두 번째는 자, 수탁 판매상을 모두 판매하고 판매 대금 중 수수료 4만을 제한 30만을 송금하고 통보를 받았다. 이럴 때 이제 수탁자가 판매를 했죠. 그때 수익으로 잡는 겁니다. 매출 모두 팔았죠. 40만 원에 팔았다. 자, 이럴 경우에 자, 현금으로 받은 금액, 송금한 금액은 36만 원. 4만 원 뗐죠? 36만 원. 그러면 4만 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수료 비용 또는 지급 수수료 처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먼저 문제답으로 자, 이런 회계 처리에서는 자, 수익으로 인식할 금액은 수탁자가 판매한 날 수익으로 인식하니까 수익으로 인식할 금액 얼마다? 4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실제 저는 36만원을 받았지만 4만원 수수료를 떼고 받았기 때문에 수익 인식은 지금 이익이 아니라 수익으로 인식할 금액은 40만원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경우에 회계처리 하나 더 필요하죠. 유탁품을 다 팔았으니까 유탁품을 이제는 20만원 없애고 20만원에 대해서는 매출원가 20만원 이런 회계 처리까지 필요하죠. 그래서 굳이 말하면 만약에 이익이 얼마냐 이익을 물어봤다면 저런 40에서 20만원 빼서 매출 총손익이고 만약에 순이익이라면 또 4만원도 빼야겠죠. 그래서 16만원이 순이익이 되는 겁니다. 매출 총손익하고 당기 순손익은 차이 알겠죠. 수수료 비용도 빼야 되는 게 순이익이니까. 그래서 매출 총이익은 20만원, 당기 순이익은 16만원이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계 처리를 요 기본으로 좀 해주면서 내용 정리를 겸해야죠. 자, 다음에 415페이지 12번 봐보세요. 12번. 2015년 12월 1일 날 민국의 200개 상품을 판매로 계약을 하고 12월 중에 10만 개, 1월 중에 10만 개 각각 인도했다. 판매 대금 50%는 계약 시에 받고 나머지 25%는 인도 시점마다 받기로 했을 때 이 매출은 2015년대 매출액이 얼마가 되는가를 물어봤죠. 역시 할부 판매가 되겠죠. 2015년 12월 1일 날 20만 개를 판매하기로 계약을 했죠. 계약. 계약한 건 회계상 거래가 아닙니다. 회계상 거래가 아닌데 2015년 12월 중에 10만 개를 인도하고 2016년 1월 달에 10만 개를 각각 인도했다. 그럴 때 요 계약 시점에 50% 판매 대금 계약금을 받고 이런 인도할 때마다 25% 판매 대금을 받기로 했습니다. 이럴 경우에 개당 얼마짜리였냐면 개당 50원짜리였죠. 그럴 때 2015년도, 16년도니까요. 15년도 인식할 수익은 얼마냐? 할부 판매는 판매요 인도할 때 수익으로 인식하죠. 이자 상당은 뺀 금액 측정이 되는데 그러므로 15년 인도하는 금액은 1000개가 되겠죠. 1000개를 인도할 때 수익으로 그때 개당 50원이 되죠. 그래서 500만 원이 수익으로 인식할 금액이 되어지겠다. 500만 원이 되겠죠. 500만 원. 그래서 판매 인도한 날 수익으로 인식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다음 14번. 이제는 종합적인 문제로서 우리 지난해 문제가 되죠. 봐보시면 X년도 매출액이 얼마나 될까 신경 써야 됩니다. 14번은 보면은 시용품 5만 원에 대해서 고객의 매입을 받지를 못했다 그랬죠. 그러면은 팔아달라고 지금 써봐라고 보낸 상품에 대해서 얼마 5만 원을 보냈는데 의사표시를 받지를 못했죠. 의사표시를 못했으니까 상품을 수익으로 잡을 수가 없겠다. 그래서 시용 판매에 있어서 수익 인식할 금액은 없겠죠. 다음에 유탁 판매가 나왔는데 적송한 상품 10만 원 중에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된 금액은 3만 원 그랬어요. 3만 원. 그러면 소비자한테 수탁자가 판매할 때 수익으로 인식하죠. 그래서 수탁자가 판매한 금액이 얼마다? 3만 원.
3만 원은 수익으로 인식을 해야겠네요. 자, 그 다음에 장기 할부 판매에 있어서는 자, 할부 판매는 판매 인도한 날 수익으로 잡죠. 할부 판매. 할부 판매에 있어서 자, 수익으로 인식할 금액이 얼마냐? 할부 대금은 9만 원이고 현재 가치는 8만 원 중에 50%만 현금으로 받았다. 현금으로 받는 건 나중 문제고 할부 판매 인도할 때 인식하면서 현금 가격, 즉 현재 가치 금액으로 인식하죠. 총 할부 대금은 9만 원인데 자, 우리가 현재 가치가 8만 원은 만 원은 이자다 그 말이에요. 이자를 제한 판매 가격으로 인식하니까 할부 판매로 인식할 수 있으면 8만 원이 되겠다. 8만 원. 자, 그래서 두 금액의 합이 얼마냐? 11만 원이 수익으로 인식할 금액이 되어지는 겁니다. 11만 원. 자, 우리 지난해 문제지만 정말 좋은 문제입니다. 뭐 간단하게 할부 판매 9만 원 이렇게 생각하면 걸려드는 거죠. 자, 다음에 자, 영역 제공과 관련해서 15번 봐봅시다. 15번. 자, 계약금이 500을 영역 제공 계약 수재인데 영역 원가는 40이고 실제 발생 원가는 12만 원이다.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걸 물어봤죠. 자, 먼저 도급공사에 대한 영역 제공과 관련해서 자, 문제 15번. 자, 물음이 영역 결과를 설명에 축소했다면 진행이 된 수익을 인식한다. 자, 영역 제공 도급공사는 진행 기준 옳은 지문이죠. 다음에 발생관 기준에서 진행률은 1번은 옳은 설명이고 2번 진행률은 자, 일이 나왔죠? 그러면 진행률은 자, 총 추정 공사 원가가 총 예상 원가가 40만 원. 40만 원인데 당기 실제 원가가 12만 원. 12만 원이죠. 그래서 진행률은 0.3, 즉 30%가 되겠네요. 자, 이럴 때 발생 원가를 기준으로 진행률 할 때 자, 이익 인식은 3만 원 그랬죠. 자, 그러면은 자, 이익을 물었죠. 이익은 도급액이 얼마였냐면 50만 원. 그럼 50만 원 30% 구했지만 다시 한번 자, 공반 틀로 잡으면은 12만 원 40만 원. 자, 그래서 15만 원이 자, 수익이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 실제 원가 12만 원을 차감하니까 물론 30%죠. 그래서 15만 원에 10만 원 빼니까 3만 원이 자, 이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옳은 설명. 다음 4번 영역 제공 평가에 대한 측정할 수 없을 때 영역 수익의 최대 금액 10만 원. 자, 그럼 영역 수익으로 증권했을 자, 성과는 실행 추정 없는 경우 인식해야 할 영역 수익은 최대 희생에 따른 이런 발생 원가 범위 내에서 인식하면서 12만 원이 되겠다. 그래서 4번 옳은 설명. 다음 발생 원가 해소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경우는 발생 시면 자산으로 계상은 손상이 온다. 12만 높지 않을 경우는 4번과 더불어서 발생 원가 12만 원을 비용으로 인식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5번이 틀렸다. 5번. 자, 그럼 이제 점점 계산형을 가기 위해서 가장 쉬운 것부터 한번 해보죠. 16번. 자, 유형적으로 두세 문제 해드릴 텐데, 자, 16번. X년 초에 주어졌는데, X년 공사 수익을 물었죠. 자, 그러면 X1년도 공사 수익을 물었다. 자, 그러면 수익은 도급액의 진행률을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자, 도급액이 얼마냐? 자, 80에 수주했죠. 80만 원 곱하기 진행률은 총 추정 공사 원가가 자, 총 계약 원가가 63만 원.
예상 원가가 8만 원 그랬죠? 64만 원. 자, 실제 원가가 8만 원. 8만 원. 자, 그래서 8분의 1이 되기 때문에 자, 암산도 되네요. 10만 원이 공사 수익이 되겠다. 10만 원. 자, 이제는 자, 좀 응용적인 문제를 봤으니까 기본적으로 자, 17번부터 봐볼까요? 17번. 자, 17번은 자, 공사 이익이 얼마인가 물었다. X2년도. 자, X2년도 공사 이익을 물었다. 자, 그런데 자, 총 계약 원가는 지금 500이라고 좀 놓고 보죠. 자료 보니까 누적 계약 원가 나왔고 추정 총 계약 원가 나왔죠. 그럼 X2년도치를 물으면 도급액이 500이었죠. 자, 그럼 500만 원 곱하기 자, 진행률 총 추정 공사 원가가 총 제한 원가가 450. 450은 총 추정 원가죠. 그다음에 270이다. 270인데 X2년도까지 누적 공사 원가였죠. 자, 이게 누적 수익에다가 270 자, 차감을 하면은 X2년도까지 여기 30만 원 나온다. 그러면 이 30만 원은 분자가 누적 공상을 했으니까 누적 이익이 되겠다. 누적이 X2년 공사 이익이니까 한 번만 더 하자. X1년도치 공사 이익을 고려해서 자, 500만 원 곱하기 400분의 80. 400분의 80. 자, 가로 닫고 마이너스 80. X 1년도 공사 이익은 자, 계산하면은 20만 원 나오겠다. 20만 원. 그러므로 X 2년도 공사이익은 30에서 20을 뺀 자, X 2년도 공사이익은 10만 원이 되겠죠. 10만 원. 그런데 어떤 분이 그래요? 뭐 이렇게 두 번을 합니까? 처음부터 270에서 80을 빼서 계산하면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분모가 총 추정공사원가가 자, 추정공사 총이니까 다를 수가 있어요. 만약에 총 추정공사원가가 같다면 처음부터 누적치 쓰지 말고 전격을 빼서 단겸 써도 됩니다. 하지만 분모의 총 추정 공사 원가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누적치를 구해서 전기 것을 빼야 단기 거의 이익이 발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과정도 한번 정리해 주시고 자, 19번. 자, 이제 응용. 자, 18번은 17번 유사한 문제고요. 19번은 X 2015년도 공사 이익을 물었다. 그러면 2015년도 공사 이익을 물었으니까 도급액이 1000만 원. 1000만 원 곱하기 자, 2015년도 공사 원가가 얼마인지 물었는데 모르죠? 그다음에 총수가 800이다. 그 말이야. 800. 자, 마이너스 모름. 자, 그래서 당기 실제지 15년도 당기 공사 원가만 알면 공사 이익을 알 수 있는데 자료 상태 역시 물음표로 나왔죠. 그러면 자, 뭘로 풀 수 있냐? 2016년 말까지 2016년까지 누적 공사 진행률이 70% 주어졌잖아요. 누적 진행 공사 진척도가 70%. 이것 때문에 문제를 풀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누적 진행률은 자, 2016년까지 총 추정 공사가가 800이죠. 800인데 자, 분모가 2016년까지
누적 공사 원가가 되는 겁니다. 얼마인지 모르지만 800으로 나눈 게 70%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누적 공사가 얼마냐? 70% 곱하니까 560만 원이 2016년까지 누적 공사 원가를 할 수 있겠다. 자, 그런데 2016년도에 자, 공사원가가 320죠? 320이 2016년도에 공사원가니까 2015년도 공사원가고 합이 560의 의미가 되니까 2015년도에 공사원가는 320을 뺀 240이 되겠다. 240만 원이 2014년도에 자, 단기공사 원가가 되는 겁니다. 240이 되겠다. 이래서 2015년도 자, 공사이익을 산정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자 800을 240으로 해서 240을 빼니까 자 얼마 나오냐면은 60만 원이 나오겠다. 60만 원. 자 83, 24, 30%가 되겠죠? 30%니까 300이니까 60만 원. 60만 원이 15년도 공사이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응용적인 문제도 한번 확인해 줬지만은 누적 진행률의 개념을 확인하는 게 이 문제의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제가 네 유형의 문제를 정리했지만 공사 손실은 좀 한 번 시험에 나왔으니까 여러분이 뭐 정리시면 좀 확인해 주시고 참 힘들면은 기본적인 이익 관련해서만 정리해도 물론 목표 점수로 가야 되니까요. 정리 좀 해주시고 그래서 수입 동계치를 정리를 해드렸고 이제 또 다음 시간에 저는 현금 흐름표 내용 가지고 뵙도록 합시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해줘. 수고하셨습니다.